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대구 여성 메디파크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테리우스 여준규 원장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구 여성 메디파크 병원의 늙은 테리우스 여준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젊으십니다, 원장님. 일단 난소의 역할,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제 여성의 난소는 남자의 고환과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기관이고 양측에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이 난소 하는 기능이 여성으로서의 모든 아름다움을 관장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임신과 출산에 따른 모든 필수적인 여성 성 호르몬을 관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전 시간에서 암이 아닌 이 난소에 생기는 물혹이 양성종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난소 양성종양의 종류도 참 다양하더라고요. 네네, 아주 다양하죠. 이번 시간에는 난소암을 제외한 양성종양만 말씀드릴 건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물혹이 있다네. 이렇게 했을 때 단순 물혹 또는 단순 낭종이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피가 고이는 거를 우리가 피혹 이러면 듣기가 좀 거북하니까 네. 혈종, 유식하게. 그다음에 이제 점액성 젤리같이 끈적끈적한 것들이 차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액성 선낭종. 그다음에 이제 물 같은 장액이 차기 때문에 장액성 선낭종.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생리피가 난소에 가서 고이는 거는 자궁 내막종. 네. 그다음에 난소 안에 머리카락, 이빨, 기름덩어리 아니면 뼈조각, 연골 이런 것들이 아이고. 이상한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머나. 그걸 기형적으로 생겼다고 해서 사실은 기형종이라는 말을 쓰지만 다른 의미로서는 테라토마라는 4가지 조직이 다 생길 수 있다는 종류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는 이제 딱딱한 이제 고형체 종양인데 섬유종, 포막종 2개가 합쳐져 있는 혼합형으로 섬유포막종 이런 것들이 양성 종양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원장님, 일단 난소에 생기는 양성종양 일반적인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제 일반적인 치료에서는 보통 단순 낭종, 일반 물혹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단순 물혹일 때만 지켜보다가 저절로 사라지기도 하고 생리 끝나고 나니까 쪼그라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과격한 운동이나 성행위를 한 이후에 자연 파열돼서 소실되기도 하고 그 이외의 모든 양성 종양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대부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생리를 함으로써 스스로 자라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 통증이 유발될 정도가 되면 수술적인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암만 아니면 난소도 역시 자궁과 마찬가지로 난소를 보존하고 기능을 그대로 살려둔 상태에서 종양만 제거해버리게 됩니다. 네. 수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난소의 양성종양은 뭐 약물 치료, 식이요법, 운동 이 정도로는 치료하기가 어려운가요? 네, 흔히들 이제 방금 예은 씨 말씀대로 뭐 약물 치료 되지 않나요? 꼭 수술해야 되나요? 뭐 음식을 잘 먹으면 괜찮은가요? 하는데 사실 저희가 경험하기로는 식이요법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아하. 그러면 또 혹이 재발하는 거를 막아주는 음식 없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다만 뭐 지방도가 많은 음식이라든지 몇 가지가 이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만 먹었다고 그럼 다 치료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능성 물혹이라고 하는 거는 배란기 때 모든 여성은 물혹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져 반복되는데 생겼다가 안 사라지면은 단순 물혹인데 커져서 수술했잖아.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물 치료가 되는 경우는 간혹 있는데 아주 종양의 초기 사이즈가 작을 때 네. 특히나 이제 자궁 내막종 생리피가 고이는 병 같은 경우는 특수한 약물을 통해서 3개월, 6개월, 9개월 치료하니까 점차 소멸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단순 물혹은 그냥 운 좋게 생리 끝나고 나니까 저절로 소멸됐다든지 뭐 다른 운동을 통해서 저절로 파열됐다든지 이렇게 넘어가는 이외에는 대부분 다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 속도가 난소 종양은 자궁 종양에 비해서 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자궁 종양이 1년에 7에서 10mm 정도 자란다면 난소는 보통 한 달에 0.5에서 1cm 이상 자라기 때문에 예. 보통 10개월 정도만 진단받고 10개월만 지나가도 아파서 수술해야 되겠어요 라고 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도 아프면 다 자기 발로 찾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시간 문제군요. 뭐 네.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크기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근데요, 제 주변에 보면 어떤 여성분들은 원장님 어느 순간부터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소화 불량인가? 복부가 뭔가 좀 빵빵한데? 복부 이제 팽만 문제로 병원에 갔는데 난소에 양성 종양이 생겼다. 이런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네. 네. 가능한 일입니까? 그럼요. 이제 왜냐하면 무증상으로 혹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사진 자료에 보시면 이제 저기 있는 저 사진처럼
배가 저렇게 이제 불러와 있습니다. 임신 한 7개월 내지 한 8개월 배니까 최소한 25cm에서 30cm 가까운 상태의 우와. 저게 뱃살이 아니고 야, 예. 임신도 아니죠? 네네네. 실제로 종양입니다. 종양인데 증상이 없을 때는 나 뱃살이 너무 많이 쪘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똥배 나왔어라고 찾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막상 이제 어디를 가게 되냐면은 배가 당기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니까 정형외과에 갔다가 CT를 찍었는데 혹이 있습니다. 빨리 산부인과 가세요.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저렇게 종양이 커지게 되면 생리에 불순이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생리를 너무 오래 하거나 아니면 아예 멈추거나 아니면 배가 이제 복부 통증이 오거나 이제 그래서 찾아왔을 때에 혹 있는 거를 모르고 그냥 오셨다가 난소의 종양이 이 정도로 커져 있습니다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성들이 배가 아프다라고 찾아오시는 경우에 50%는 암을 제외한 네. 50%는 대부분 다 장의 숙변, 가스, 네. 그리고 난 변비 없는데요, 변 잘 보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의 70%가 다 변비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변비가 그만큼 많군요. 네, 그럼요. 그래서 장이 이제 이렇게 운동이 저하되고 장의 숙변 때문에 가스가 팽창이 되면 장마비가 와요.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경색증, 우리가 아까 앞서 하신 강의처럼 뇌경색, 그다음에 심장 심근경색, 네. 그다음에 우리는 변경색 하는데 아하. 나머지 50%가 다 자궁과 난소의 종양들이 차지한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또 앞에서 무증상으로 종양을 키우는 분들도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일단 무증상 말고요. 난소에 양성 종양이 있을 때 스스로 좀 느낄 수 있는 증상은 따로 없을까요? 뭐 통증이 있다던가. 초기에는 네. 일단 사이즈가 문제인데 초기에는 보통 한 6cm 미만, 5cm 미만일 때는 일단 필요합니다. 늘 필요합니다. 놀아도 피곤하고 직장까지 그만뒀는데도 필요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필요하고 왜 이렇게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리고 무기력증 같은 거 어머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피곤하기만 하다가 그냥 원래 그렇잖아. 그다음에 조금 더 커지면서 한 4, 5cm가 되면 주기적인 통증이 옵니다. 쿡쿡 쑤신다, 뭐 아랫배가 아프다, 허리 골반이 아프다, 다리가 저리고 당긴다, 뭐 여러분들 뭐 밑이 빠진다는 표현들을 쓰시는데 자궁 쪽이 막 잡아 당기는 것 같기도 하고 항문 쪽이 잡아 빠지는 같은 느낌도 오고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며칠 그렇다가 한 달 멀쩡하고 또 한 일주일 그렇다가 또 2달 멀쩡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커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한 8cm가 넘어가게 되면 혹이 꼬이는 염전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꼬였을 때는 떼굴떼굴 굽을 정도로 아프다가 갑자기 내일 병원 가야지 하고 나면 또 풀리니까 또 안 아프네?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아팠다가 안 아팠다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 경계를 넘었으면 그냥 항상 아프니까 가야 된다. 그래서 와서 진단 받으시고 수술하시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산부인과의 문턱을 너무 높게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가족분들이 권유하셔서 정기적으로 진짜 검진 받으시는 게 일단 네, 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원장님, 네. 난소의 양성 종양 중에 앞에서 고급 단어로 혈종, 출혈성 낭종은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저절로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출혈성 낭종의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란기 때 낭종이 터져서 출혈이 있는데 소량의 출혈이 있을 때는 배가 한 2, 3일 아프다가 그냥 응급수술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관찰하는 도중에 저절로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만약에 어떤 과격한 운동이나 성행위가 있을 경우에 터졌을 때 아침에 아파가지고 왔지만 오후 되니까 괜찮은데요? 라고 하는 경우들은 자연 소멸되는 경우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작은 혈관이 아니고 큰 혈관이 파열됐을 때는 점진적으로 복강 안에 출혈이 계속 차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이제 배가 불러오거나 숨이 답답해지거나 호흡이 곤란이 오거나 옆구리가 결리거나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뭐 따로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저혈압이 오는 상황까지 가기 전에 이미 119 타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큰 혈관이 터졌을 때는 무조건 응급수술이 불가피하다. 왜? 서너 시간에서 6시간 안에 저혈압이나 혈압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의식 소명 상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난소에 혈종이 터지게 되면 네. 진짜 뭐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만약에 터졌는데 계속 시간을 지체한다면 결국은 난소 출혈이 문제가 아니라 과다 출혈로 인한 예. 저혈압으로 의식을 잃어버리게 어머나. 되죠. 네. 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양성 종양 안에 있는 어떤 액체, 점액이 채워진 점액성 선낭종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앞서 말 네. 다른 양성 종양과 마찬가지로 좀 네네. 궁금한 게 크기가 크지 않다면 네. 꼭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자,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 무록 예. 1대, 그다음에 배란기 때 출혈성 무록, 네. 또 출혈성 혈종. 1대는 출혈이 없으면은 또 적으면은 그냥 지켜봐도 되지만 대다수의 지금 방금 우리 예은 씨 말씀하신 대로 뭐 점액성, 뭐 거창하게 뭐가 붙어 있잖아요. 이름에 네. 점액성, 장액성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양성 종양이지만 결국은 수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허. 단지 긴급 수술이 필요 없다는 거죠. 서서히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하려면 최소한 한 2년 이상 또는 3년 이상 이렇게 점진적으로 키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점액성은 말 그대로 젤리 같이 뻑뻑한 것들이 끈적한 거군요. 그렇죠. 끈적끈적한 젤 같은 것들이 이제 안에서 만들어져서 차오르는 겁니다. 근데 장액성은 말 그대로 장액이라는 게 물이니까 그냥 물이 차오르는데 그 뒤편에 선낭종하는 분비선에서 그 혼합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처음에 시작은 암이 아니었지만 점진적으로 암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경계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양성이었는데 나중에 경계성을 놓치고 나니까 암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장액성 선낭종이나 점액성 선낭종은 경계성까지 가게 되면 반드시 수술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기까지 가기 전에 수술하시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면 원장님, 점액성 선낭종을 수술해야 된다면 네. 이걸 해야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지 분명히 기준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수술을 받고 나서도 혹시나 환자 입장에서는 원장님 이게 다시 재발되지는 않을까요? 걱정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작은 크기는 사실 진단받고도 환자분들이 아니, 나는 아직 바빠서 겨울 방학 때 애들 놀 때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그 말도 틀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작아서 피곤한 거 이 정도쯤이야. 그다음에 가끔 뭐 뻐근하고 묵직한데 이 정도쯤이야.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이 4, 5cm에서 6, 7cm, 8cm를 넘어가면 참고 싶어도 아픈 증상이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복부의 팽만감이라든지 압박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또 소변이 방광염은 아닌데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워서 맨날 방광염 같은 증상으로 시달린다든지 아니면 혹이 대장 직장을 눌러서 변비나 소화불량, 설사 이런 것들이 동반된다든지 했을 때는 그냥 이제는 할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을 해야 될 부분들은 젊은 여성의 경우에는 혹이 발생했는데 이거를 계속 그냥 두게 되면 네. 처음에 3cm만한 난소가 4, 5cm, 6, 7cm, 8, 9cm, 10cm 가면 정상 난소 조직이 녹아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상 난소가 소멸되고 병적인 조직이 자꾸 올라가는 거니까 결국 나중에 내가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데 난소 기능이 퇴화되는 아이고.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임신을 염두에 두고 계신 젊은 분들은 네. 증상을 나타나기 전이나 나타나더라도 초기에 빨리 해버리는 게 네. 오히려 내가 정상적인 난소 조직을 많이 보유함으로써 충분히 임신하고 출산하고 모든 것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악성이 의심될 때 의사가 좀 찝찝합니다. 이거는 다른 데서 양성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악성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계성. 뭔가 찝찝한데 도둑놈이 아니고 강도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무조건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네, 혹시 여러분들 들으셨죠? 난소에 이제 여러 가지 양성 종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아까 앞에서 뭐 호간에 머리카락이나 어우. 치아 같은 게 들어있다 했을 때 손끝 이게 머릿속으로 그려지질 않더라고요. 저도요. 네,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그걸 이제 기형종이라고 하는데 머리에 날 머리 또는 뭐 여기에 날 뭐 이빨, 치아 이런 것들이 왜 난소에 나타났어 해서 이제 기형적인 위치에 나타났다고 기형종이는 말의 어원이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들어보셨던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 생물 시간 그거 뭐지? 요즘 젊은 학생들은 모르던데. 설명은 할 수 없는데 들어는 봤어요. 네, 들어는 보셨죠? 봤지만. 들어봤죠.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는 내배엽, 외배엽, 중배엽 이 세 가지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기원세포라고 하는데 이 기원세포가 난소 안에서 똑같이 이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난소에서 그 조직 안에 이빨도 치아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 뼈 조각도 와. 생기고 연골도 생기고 이야. 두피도 말 그대로 두피 이 피부 껍질도 그대로 생기고 어머나.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 기형종은 템프로 종양이라고 합니다. 이 템프로 하는 거는 10%에는 10대에서 잘 나타나고 두 번째는 재발률도 10%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오면 왼쪽으로 넘어가는 전이성도 10%고 예. 지난번에는 한쪽에 했는데 이번에 양쪽 다 왔네. 양측성도 10%고 수술 안 하고 내 던져놨더니
암 됐잖아요. 10%. 아. 그래서 10% 종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형종도 마찬가지로 진단을 못해서 키우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진단이 된 이상은 기형종은 내가 언젠가는 해야 되고 어차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발견 즉시 하는 게 당연한 순리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지금 방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기형종은 발견 즉시 수술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하게 된다면 난소를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나이에 따라 좀 다른데 일단은 기형종은 당장은 암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난소를 살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조직 내용물만 이제 빼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아니 그러면 혹이 너무 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내용물을 줄이면 아무리 혹이 크더라도 얼마든지 수술이 가능하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환자분이 48세 이상이세요. 생리를 하는 여성인데 48세 이상이면 난소를 살려놔 봤자 앞으로 난소암만 자꾸 만들 수 있으니까 난소를 좀 제거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48세 이전에는 앞으로 그래도 생리할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쪽이든 뭐 쪽이든 간에 그냥 그대로 보존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그대로 보존하는 게 맞고 젊은 여성일 때는 당연히 보존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40세 이상의 여성과 40세 이전의 여성에서 기형종은 조금 예후가 다른데 똑같은 기형종인데 40세 이상에서는 암으로 바뀔 가능성 또는 악성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40세 이상에서는 반드시 빨리 수술하세요라고 하고 어차피 그 젊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커지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아프니까 결국은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혹 있다고 무조건 막 어떻게 해야지 꼭 해야 되나 하지 마시고 양성 종양은 하시는 게 맞는데 기능성 무록이거나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종양을 빼고는 다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진단 당시보다 양성 종양이 계속 좀 커지면 이게 암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액성과 점액성 선낭종일 때는 제가 경계성으로 가서 암으로 갈 수 있다. 예. 이런 거고 일반 자궁 내막종인 경우에는 암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리고 기형종은 10% 정도에서 암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성숙형과 미성숙형이 있는데 어쨌든 10%는 암으로 갈 수 있었다. 그리고 놔뒀더니 평평상피암으로 갔는데 하여튼 나쁜 쪽으로 가는 거는 뭐 드물게는 2% 미만에서도 나타납니다. 근데 나한테 일어나면 100%고 맞아요. 남한테 일어나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네. 여러분들이 양성 종양도 그냥 뒀다가 이게 막 내 몸에 막 보약이 될 것 같으면 두겠지만 보약은 아니기 때문에 네. 수술해야 될 소멸되지 않으면 무조건 수술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네. 난소암은 가족력이나 유전의 영향을 받잖아요, 원장님. 네, 네. 그러면 난소에 생기는 양성 종양도 혹시 가족력과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성 종양은 일단 가족력과 관계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흔히 모든 암은 가족력, 유전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난소암은 가족력이나 유전성이 없더라도 40세부터 70세 사이에 가장 잘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내가 이제 뭐 나이 60에 폐경이 됐는데 내가 산부인과 갈 일 어디 있어? 그때부터 잘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난소암이 걸리는 호발 연령이 있는데 제일 많이 놓치는 경우가 55세 이후부터 65세 사이. 예. 나이가 많이 드신 것도 아니고 젊은 나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이 때는 대부분 다 이제 어느 정도 자녀분들을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고 손주 받고 뭐 퇴직했는 남편하고 놀러 갈 계획 잡고 집에 인테리어 다시 하자 막 많은 계획을 잡으세요. 그랬는데 연락을 받죠. 야야 그 누구 걔 난소암 말기란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만한데 어떡하냐라고 말들을 하세요. 요 나이대가 왜 그럼 60에와 65세 사이 가장 많이 몰리느냐. 산부인과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나. 이 나이에 내가 갈 이유가 뭐 있어. 그런데 그 나이가 가장 잘 걸리는 나이 중에 들어있는데 검사를 안 하세요. 예.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양성 종양은 가족력과 유전성은 전혀 무관하지만 체질과는 연관이 있습니다. 체질이요? 한 번 생긴 사람 체질, 네. 자기 체질 한 번 생긴 사람이 잘 생기기는 하더라. 그래서 뭐 너는 생겼으니까 꼭 3번 생겨야 돼 이런 건 없지만 내가 한 번 생겼기 때문에 폐경되기 전까지는 정기적인 6개월마다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양성 종양이 아니라 운 좋게 암도 일찍 조기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기 진단을 하기 위해서라도 폐경되기 전에는 6개월마다 보시는 게 제일 좋고 적어도 1년은 넘기지 말자. 아. 배가 아프면 그때라도 제발 좀 가자. 아. 그리고 폐경되시고 나면 그때는 이제 너무 자주 보실 필요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보셔도 돼요. 1년에 한 번씩 70까지만 봐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럼 70 넘으면 안 봐도 되겠네? 라고 또 물으세요. 70 넘어도 옵니다. 다만 70세가 넘으시면 잘 안 오니까 그때부터는 2년마다 봐도 되지 않을까. 저희 병원의 사례를 든다면 92세의 난소암 말기. 아이고.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 80 전에 이제 세상을 많이 떠나셨잖아요. 요즘 오래 장수하시기 때문에 90세, 100세를 바라보시다 보니까 또 뭐 올 수 있는 거니까 나이에 따라 오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70까지는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게 난소암이구나. 그리고 양성 종양은 폐경 때까지만 관리하시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병원 문턱을 잘 넘지 않았던 분들이라도요. 네. 오늘 방송 들으신다면 병원에 네. 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자궁 근종과 마찬가지로 이 난소 종양이 너무 크다면 뭐 예를 들어서 15cm, 20cm가 된다면 네. 개복 수술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원장님? 뭐 대부분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은 종양 크기가 20cm, 30cm, 40cm 이래 되면 이거 어떻게 복강경 합니까? 배를 째고 해야 되지.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계란을 두고 있을 때 노른자만 상했어요. 네. 그럼 노른자만 빼내면 돼요. 네. 계란을 깨어서 노른자만 빼내고 다시 계란을 붙이고 노른자를 이렇게 빼낸 상태에서 껍질을 붙여서 그냥 병아리 나오게 만들어주면 난소 기능이 돌아간다. 물론 이제 삶은 계란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 30cm, 40cm, 20cm 넘는 거 어떻게 배를 개복하지 않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오. 저 궁금했거든요. 농구공이나 축구공이 보여서. 자 이제 혹이 왔습니다. 예. 요 정도 한 20cm 조금 넘다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배를 째지 않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 이 정도. 이거보다 크기- 더 큰 사람 우와. 많죠. 어머나. 자, 그랬을 적에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의료진을 만나시면 자, 복강경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고 바늘이 들어가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빼요. 그러면 축구에 바람 빠지듯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겠죠. 예. 오. 그러면은 사실은 40cm든 30cm든 이렇게 쪼그라드니까 그다음부터는 시야가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내용물을 뽑아내고 줄인 상태에서 안에 있는 썩은 노른자 부위를 그대로 뽑아내고 다시 다 성형을 해서 만들어주게 되면 보통 계란만 하거나 골프공만한 정상적인 난소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허. 크기가 크니까 당신 개복해야 돼. 크기가 커서 당신 난소 잘라야 돼. 암만 아니면 제가 다 살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갖춰진 의사분들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배 안 짠다, 개복 안 한다, 그리고 난소 안 자른다. 그런데 난소암이 의심될 때는 여러분들이 미련 없이 난소를 절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비교를 좀 드려봤습니다. 네. 직접 화면으로 보니까 바로 아마 와닿지 않으실까 그러니까요. 싶어요. 보통 가임기에 난소 양성 종양이 많다고 하던데 그럼 폐경 후에는 양성 종양이 또 생기지는 않을까요? 이제 거의가 이제 여성 호르몬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가임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임신을 할 수 있는 나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세, 네. 10살 때부터 생리를 시작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에 노출이 되었고 노출되는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혹이 종양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폐경이 되면 폐경기 여성은 이미 고사된 나무와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말라 죽은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지 않듯이 더 이상의 양성 종양이 발생하지 않는데 간혹 생깁니다. 간혹 생기는 그런 분들이 내가 나이가 80인데 왜 혹이 생겼어? 그럴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90%가 암으로 들어오거나 암이 아니었는데도 암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내가 45세 혹 있다고 들었거든요. 내 지금 70이 됐거든요. 근데 그대로 있네요. 라고 했을 때에 55세 이전에는 양성이었는데 55세 이후에 점점 나이가 더 드시면서 그놈이 갑자기 나쁜 성질로 돌변할 수 있는 게 폐경기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폐경기에서 뭐가 새로운 게 생겼다라고 들으시는 순간에는 제거하시는 게 맞지만 이 역시도 꼭 해야 됩니까? 항상 물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2달마다 봅시다, 3개월마다 봅시다, 난소암 수치, 혈액 검사하면서 추적합시다. 근데 그래도 하시면 다행이에요. 근데 안 오세요. 이 나이에 내가 뭐 그러다가 꼭 보면은 아이고 그때 의사 말 들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후회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난소에 생기는 양성 종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뭐 종양이 생긴다고 해서 대부분 생명에 지장은 없을 수 있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정기적인 정기 관찰 그리고 검진이 중요하겠고요. 또 필요하다면 수술 등 다양한 치료법도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끝으로 우리 당부의 말씀 전해주시죠. 네, 뭐 지금 우리 방송 강의 동안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난소암은 걱정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관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개월마다 검사한다? 아니야, 나는 3개월마다 할 거야. 3개월마다 검사하시는 분은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난소암 걸리고 싶어도 걸리기 어려울 텐데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정기적인 검사와 추적이 필요하다. 그리고 양성 종양은 뭐 당장 긴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불편감을 느끼거나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다라고 판정될 때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성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게 참 증상이 있어도 가기 싫은 곳이 바로 산부인과입니다. 하지만요, 산부인과 정기검진, 여성의 건강을 지키는 첫 발걸음이니까요. 혹여나 불편하고 귀찮고 좀 싫어도 검진 꼭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난소에 생기는 혹인 만큼 임신과 출산을 고려하는 분들도 고민 많으실 텐데 네. 오늘 들으신 대로 의료진과 잘 상의하셔서 환자에게 맞는 맞춤 치료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대구 여성 메디파크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여준규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